뭐 어제 하루 종일 거의 모든 뉴스를 빨아들였다 해도 블랙홀처럼요. 과언이 아닐 텐데 바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정말 이변은 없고 그 흐름대로 이준석 새 당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각 신문들은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정치 전망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36세 이준석, 한국 정치판을 흔들다. 야, 일단 제목부터 거세요. 보세요. 이 부분은 당선되기 전에 전당대회장에 도착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준석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세요. 이 아이패드도 갖고 있고요. 이 아이패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패드도 갖고 있고 태블릿이요. 이렇게 뭔가 밝은 모습. 글쎄 결과를 예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헌정사 첫 대한민국 정치사상 처음으로요. 여야 보수 진보를 통틀어서 그리고 뭔가 공신력 있는 정당으로서는 30대 영선아 사람 이름이 아니라 영선 대표 한 번도 국회의원 안 한 사람으로서 대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43.8% 득표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차기 대선 앞두고 세대 교체를 주도할까요? 이준석 대표는 변화를 통해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일성을 얘기했습니다. 자, 어제 당선 직후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의 승리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대선 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비빔밥이 가장 먹음직스러운 상태는 10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고명이 각각의 색채와 식감,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밥 위에 얹혀져 있을 때입니다. 우리 사회에 달걀과 시금치, 고사리 같은 소중한 개성들을 갈아버리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유용하 교수님, 뭐 어제 거의 모든 뉴스가 도배되다시피 했어요. 오늘 사실 조간도 그렇고요. 어떤 상당히 의미는 상당합니다. 사상 첫 30대 당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사실상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요? 그럼요. 예, 데이비드 캐머런이라고 영국 보수당의 39살의 총리가 보수당의 총리가 돼서 13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 사례도 있고 오스트리아라든가 이런 서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언론에서 하는 이유는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정치가 상당히 고루하고 또 위계 질서적이었고 또 계보 정치였고 이런 부분들의 정치의 어떤 그런 낙후함이 이번에 바뀐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준석이라는 인물도 중요하지만은 이걸 바꾼 사람들은 국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당원 투표보다도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앞서서 그랬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현재의 정치의 이러한 무능함이라든가 정치가 국민의 실생활이라든가 생활과 삶과 결합되지 않은 점들, 정치가 사실상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점들, 자기네끼리 하는 점들, 이 점에 대해서 야 30대 이가 나왔으니까 원외고 영선인데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능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 정당을 바꿔버린 겁니다. 굉장히 이건 촛불의 연장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이 현상을 보면서 정치인들이 분명히 봐야 될 건 뭐냐면 30대라는 정치인 이준석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기존의 기성정치가 얼마나 고루하고 무능했고 국민의 실질적 삶을 보듬어주지 못했다는 이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걸 고쳐나가야 된다. 네. 이 점이 저는 36세 이준석보다도 저는 국민이 바꾼 정치다. 이렇게 저는 이름을 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이 현상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실제 2030 세대들의 어떤 이 상당한 지지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그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인철 평론가님, 예. 사실 이준석 대표 뭐 여러 가지 화제거리 전당대회 기간에도 몰고 다녔습니다만 뭐 영선의 기적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만 일각에서 또 마이너스 3선이라는 말도 나와요. 국회의원 3번 다 떨어졌는데도 됐다. 그래서 마이너스 3선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의 고정관념이랄까요? 상식으로는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 될까? 실제 전당대회 기간에서도 상대방 후보 측들은 그 점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젊은 그 나이를 가진 사람이 당대표나 이렇게 주요한 보직에 맞지 않는 것은 그냥 관례처럼 되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정치도 많이 변했어요. 네. 20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정치도 정말 투명해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20년 전뿐만 아니라 10년 전과 비교해도 많이 좋아졌는데 왜 아직도 정치의 후진성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분야에 비해서 변화가 적은 거예요. 네. 우리 경제 파트 봐보세요. 30대, 40대 창업을 하고 성공을 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또 문화 쪽으로 봐도 또 다른 각 분야를 봐도 30대, 40대가 각기 악긴 하고 정말 사회에 기여를 하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유독 정치 분야에서만 이제 그런 부분이 약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도 많이 변했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 체감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정치 후진적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치를 요구해도 사실 정치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야 전문가들은 뭐 비난을 하면 아니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받아치는데 정치인은 유권자들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너 잘못됐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정치도 우리나라가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거의 개벽이죠. 사실 70년대 그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그 세 분이서 40대 기술을 할 때도 지금까지 해자될 정도로 충격이고 그것도 처음이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40대도 아닌 30대가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새로운 변화에 우리 정치도 네. 이게 변화 맞춰간다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준석 대표가 어떤 인물이 조금씩 한 커플씩 좀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보니까 박근혜 퀴즈랍니다. 박근혜 퀴즈로 정치 인문이다. 이렇게 또 사진도 있네요. 10년 차 영선 중진 당권을 쥐었다. 딱 10년 전입니다. 2011년에 정치계 입문 발을 들여놓게 됐는데 그때 얘기, 그때 모습 한번 보시고 그리고 어제 MBN의 종합뉴스에서도 인터뷰를 전격적으로 했는데 그 내용까지 아울러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할 것이고 뭐 20대, 30대에 배당된 제 쿼터가 아니라 제가 가진 경험과 그리고 제가 가진 열정으로 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의 서문시장에 가가지고 상인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딱히 2030 세대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냥 상인들이었는데 굉장히 열렬한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예, 제가 그 연설문을 처음 썼을 때 주변에서 많은 반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선결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하고 회의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말을 시작하면은 끊어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좀 사무쳤는데 요즘은 그래도 제가 하는 말들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여유를 가지고 말이 좀 느려진 것 같습니다. 국가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준석의 생각과 공존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하는 네. 저렇게 또 MBN 종합뉴스에 어제 또 이렇게 인터뷰도 했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귀에 쏙 들어왔던 대목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얘기일 거예요. 정미경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만 2011년 한나라당 비대위원으로 이 정치권에 입문했고 그동안 뭐 박근혜 퀴즈라는 이 별칭 뭐 본인도 부인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으셨지만 대구에 갔을 때 대구 경북 전당대회 때 분명히 저 얘기를 했고
본인도 파장이 클 거라고 예상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른바 손절을 했어요. 박근혜 손절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 고도의 어떻게 보면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아. 무슨 얘기냐면 대구는 사실은 가장 우리에게 상징적인 보수 정당에게 상징적인 곳인데 그곳에 가면 사실은 이제 배신자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번 전당대회도 그랬지만 이번 전당대회도 사실 그 부분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서로 싸우세요. 아. 예, 논쟁이 너무나 심한 부분이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 탄핵의 강을 건너질 않으면 과연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부분은 누구든지 생각을 했는데 과연 용기 있게 그 당대표 후보자들 중에 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우리 이준석 당대표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보세요. 그 대구 경북에서 힘을 합쳐서 국민의 힘을 도와주질 않으면요. 정권 교체가 안 됩니다, 사실. 저는 지금 국민 여러분도 있지만 대구 경북의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질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바로 그 가로막는 게 탄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딱 건드린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 그 부분을 넘어갑시다. 정권 교체를 먼저 합시다. 이런 부분에 지금 이게 설득력이 딱 맞닿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녀보면은요. 핵심 키워드를 만약에 잡아라 그러면 당원들은 딱 4글자입니다. 정권 교체.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됩니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뭐냐? 그 당시에 우리 그 당원들이 그 전략적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타이밍인데 과연 이 타이밍을 딱 잡은 사람, 그분이 바로 이제 이번에 당대표가 되신 이준석 대표가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부담도 있었을 테고 본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민희 의원님,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그 파고를 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당장 다 끝났다고는 또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가닥 잡는 거예요. 일단 가닥을 잡았다. 탄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자락을 최초로 깐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2개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하나가 5.18과 광주에 대한 문제고 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인데 이 자락 모두를 김종인 위원장이 다 깔고 나가셨어요. 5.18에 대해서 무릎 사과, 뭐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뭐 갈등이 있었겠습니다만 그게 결국 이어져서 이번 5.18 행사 때 야당 지도자들이 내려가게 된 거고 탄핵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게 그 당시 주목을 못 받았지만 지난해 12월에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사과한 분이에요. 그리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주장한 건 유승민 전 대표인데 유승민 전 대표가 못 건넜던 탄핵의 강을 저는 이준석 대표가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뭐 여지는 있겠지만 큰 틀의 가닥이 잡혔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권의 중요한 그 갈등 의제들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더 좋은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다 별의 순간을 잡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거의 찬양 분위기인데 세상 모든 일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최대 수혜자는 유승민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유승민 의원의 성과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다 모르는 부분인데 다들 까먹으셨어요. 2017년 대선 때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청년층 표를 많이 얻었지만 2위가 심상정 의원이 아니었어요. 유승민 대표가 17%나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에 바른미래당이 청년 공천을 다 해버렸어요. 지방선거에서. 그래서 남양주에서도 20대 말인가 30대 청년이 공천을 받아서 막 돌아다니니까 젊은 청년들이 부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오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운빨 이게 운칠 기삼 뭐 운칠 복상 그러잖아요. 근데 전 무엇보다 방송빨도 한몫했다. 그리고 MBN에 자주 나오셔서 이게 MBN 운빨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그 토론을 굉장히 오래 같이 했고 지난 목요일에도 나왔더라고요. 토론을 했는데
2011년에 들어와서 2012년에 비대위원 됐을 때 사실은 청년 비례로 국회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본인이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같은 지역구에서 3번이나 떨어지면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저 사람은 최소한 다음 총선에선 당선되겠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네. 그거보다 더 큰 일을 이뤄낸 게 저는 이준석 개인의 개인기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언론들도 더 깊숙이 이준석이란 인물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란 인물에 대해서 또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좀 볼까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보세요. 면바지에 이 글쎄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이 수트에 그리고 그냥 셔츠에 그리고 오른쪽은 가방 뭐 백팩은 아닙니다만 어떤 가방 보세요. 이준석의 간단 프로필 좀 볼까요? 이준석 대표 36살 1985년생입니다. 만 36 출생 1985년 서울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계동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태어났답니다. 서울과학고 하버드대 경제학과 컴퓨터학과 이 학사 출신입니다. 경력은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자, 제목 볼게요. 하버드대를 나온 상계동 청년, 전산벤처 기업을 운영하다가 정치권에 입문했고요. 와, 솔깃합니다. 이것도 암호화폐로 수억을 벌기도 했다는데 이걸 숨김없이 본인이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요.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수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그 돈을 미천으로 이번 당대표 선거에 도전했다고 솔직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퀴즈로 정계에 진출했고 3번 낙선했다. 마이너스 3선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중앙일보 기사 보고 우리 유영하 교수님, 문인철 평론가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중앙일보 사면이다. 뒷말 신경 안 쓰는 돌직구다. 한 분야를 파고든 덕후 기질이 있다. 요즘 뭐 덕후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니까요. 뭔가에 푹 빠진다 그거잖아요. 근데 이건 누구 얘기냐? 일반 전문가 평론가 얘기 아니고 정치권에서 즉 국회 출입하면서 오랫동안 정치권 취재했던 동갑내기 기자가 본 이준석 대표의 모습이랍니다. 자, 유용하 교수님. 예. 앞서에 뭐 이런저런 뭐 특성들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정치권에서 젊음이 꼭 좋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동갑내기 기자도 얘기했지만 뒷말 신경 안 쓴 돌직구 이 부분이 과연 앞으로 중요한 굵직한 정치권 고비마다 어떻게 될까도 또 정치권에 신경 쓸 것 같습니다. 그건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라는 것, 특히 야당 내년 대선을 앞두고서 야당의 당대표가 됐다라는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 정치에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에 상당히 고무적이고 미래를 여는 것이죠. 예.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 삶도 바뀔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축하할 일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조선일보나 중앙선대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당대표가 됐을 때는 지금 말한 대로 돌직구, 거침없는 돌직구, 직설적인 합법, 그리고 그 상대를 안 가리고 나이 든 사람. 네. 이번엔 나경원 후보하고도 TV 토론할 때 보면 그냥 매석에 당돌차게 얘기야 자기 할 얘기 다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저 기성 정치가 미워 죽겠는데 이 정치 그러니까 정당이라든가 국회라는 기재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영선인 그것도 야당에 있어서의 비주류죠. 주류는 아니지 않습니까? 비주류에 있는 사람이 거침없이 얘기를 해본 부분에 대해서 탄성을 질렀고 환호를 질렀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뀔 수 있구나, 우리 미래가. 이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준석 대표의 이번에 이 태풍이 어떻게 보면 태풍이죠. 정치권에 의해서는. 과거에 노무현과 안철수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점은 전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돌풍이 불 때는 노무현이란 개인에 의해서 구정치와 과거 정치과의 자기 희생적 싸움을 통해서 노무현이 만들어낸 측면이 컸고 안철수라는 인물도 거침없는 양보, 그죠? 양보를 통해 갖고 안철수 현상이라는 만들어냈는데 이번에 이준석은 국민이 선택한 겁니다. 젊은 정치인을 영선해
또 비주류의 정치인을 야당에 변하고 있지 않는 그 야당 정치권에 이걸 선택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준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한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지만 왜 선택을 했느냐 국민들이. 그 내면과 배면에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을 같이 봐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준석이나 한 사람 물론 훌륭한 인물이죠 아주. 그 인물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그 이면에 있는 국민의 요구와 욕망을 네. 등한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유분방한 이미지가 글쎄요 많이 특히 젊은 층, 청년층한테 어필을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청년층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어필이 되었죠. 아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 당원 분석을 보면은 50대 이상이 73%고 55%가 영남 당원들이에요. 그래서 꼭 2030에서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서 됐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 세대로부터 전 지역으로부터 골고루 지지를 받아서 된 거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자유분방 어떤 뭐 세대 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게 과연 여당이었으면 됐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야당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70년대 40대 기술원도 여당이 아닌 민주당 야당에서 DJ 와이스 등이 40대 기술을 펼 수 있었던 것은 덩치가 작고 기득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덩치가 크죠. 그리고 기득권이 있죠. 네. 그리고 대통령 눈치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유분방하게 하기 힘든데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자유분방함을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다이나믹입니다. 역동성이죠. 그런데 그 정치판에서만은 그런 역동성을 잘 비춰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런 역동성을 네. 비춰줬어요. 그래서 이런 자유분방함도 역동성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런 행보를 계속 지속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일보 기사 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보니까 30대 여성 비영남 지도부로 이번에 꾸려진 게 특징이랍니다. 독하게 변화를 택한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30대 여성 비영남 지도부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조선일보 사면 기사도 볼게요. 당원 73%가 50대 이상인 정당이 변화를 택했답니다. 이번에 이분들도 이제 아니 왜 이준석 대표만 관심도야 우리도 지도부에 들어갔는데 그분들입니다. 조수진 의원 1972년생 전북 익산 앞서 비영남 제목 달았죠. 앞서 전북 익산 출신이랍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죠. 자 배현진 전 아나운서도 되겠죠. MBC 출신 아나운서 83년생 서울 출신입니다. 초선 김재원 전 의원 어떻게 보면 진짜 지도부에서 남성 중에는 50대로서는 정말 최고입니다. 나의 연장자입니다. 경북 의성 출신입니다. 지도부 중에는 어떻게 보면 TK 유일합니다. 어디서 많이 뵌 분 아닙니까? 허허, 네. 바로 정미경 전 국회의원. 강원도 화천 출신이고요. 1965년생. 네. 재선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김용태 1990년생 서울 출신의 이제 청년 최고위원이 됐고요. 일단은 정미경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뭐 전당대회 치르시면서 현장에서 많이 목격도 하셨을 텐데 이번에 이 변화의 어떤 당원들의 민심 또 일반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체감이 되셨어요? 진짜 변화를 국민의힘한테 요구하는 목소리가 느껴졌습니까? 절절히? 네, 그 당 대표를 누구를 찍을까 이에 대해서 마지막까지요 그 고민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당 대표 얘기는 하지 말자. 왜냐면 싸움 나니까 막 싸움까지 하고 막 이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아마 전부 다 한 분 한 분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흐름이 한 열흘 전부터 이 흐름이 딱 오더라고요. 근데 그 흐름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영남에서. 뭐 흐름이 뭐였냐면 일단 정권 교체부터 하고 보자.
저는 그게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겠구나라는 게 체감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이 아니었어요. 예, 진짜 60대 뭐 이렇게 네네. 70대 층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일단 정권 교체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2030이 저렇게 원한다는데 이런 이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근데 이번에 보니까요. 그래도 당심에서 나경원 후보가 이겼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당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과연 이런 중차대한 이게 대선을 앞두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사실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최고위원회 김재원, 정미경 두 사람이 들어간 걸 보면 그 걱정하는 그 부분들을 저 두 분이 해결해 주지 않겠냐. 뭔가 중심을 잡아달라. 네, 뭔가 당의 중심을 잡고 혹시나 이 안전 장치가 빠졌을 때 그 안전 장치로 저 두 분을 저 안으로 집어 넣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사실 뭐 다 압니다. 무엇을 걱정하시고 네. 또 당원들이 무엇을 또 생각하시고 당대표를 뽑았는지 알고 네. 있기 때문에요. 그 역할을 충분히 잘 해야죠. 네. 예. 굳이 표현하면 이준석 당대표와 조수진, 배현진, 김용태 최고위원은 가속 페달이고 김재원 최고위원, 정미영 최고위원은 브레이크다. 뭐 그렇게도 좀 가끔씩 브레이크도 밟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 뒤쪽에 중앙일보 3면 기사 좀 보여주세요. 그걸 좀 읽고 우리 최민희 의원님 말씀 좀 가볼게요.